The lights are turned way down l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When we finally kiss goodnight.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김난영 아나운서 벌써 1년 24절기 중에 21번째 절기 대설이라고 하죠.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도 눈이 내리는 것 같은데요. 1년 중에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때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 비교적 날씨가 포근하잖아요. 네. 절기가 와닿질 않아요. 그렇죠. 자, 12월도 이제 일주일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록 대설에 눈은 내리진 않았지만 거리는 벌써부터 연말 분위기가 가득한데요. 다사다난했던 2021년 역시 마무리가 중요하겠죠. 그럼요. 네. 또 연말 앞두고 모임도 슬슬 늘어나고 있죠. 김남우 아나운서도. 네. 네. 자, 안전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은 좀 줄이고요. 무엇보다 기본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키는 거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이른바 백신 패스를 청소년까지 확대하면서 논란입니다. 백신 패스를 통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선언한 춘천시가 시의회 예산심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이미 정책을 결정한 뒤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진행하는 연구 용역을 허락할 수가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강릉시가 지난해 관광 거점 도시에 선정됐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합니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은 바다 향기로 복구 비용을 놓고 속초시와 호텔 롯데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속초시는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자, 김난영 아나운서 혹시 네. 백신 패스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요. 이제 식당이나 카페 이용할 때 이제 백신 접종 완료했다라는 거나 아니면 PCR 검사 음성을 보여준 증명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6일부터 사적 모임 축소와 함께 이 백신 패스가 대폭 확대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 중에 청소년들에게도 백신 패스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10대도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했다는 증명서, 이른바 백신 패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학원과 도서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의무화됩니다. 예를 들어 2명 이상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12세 이상 청소년이 함께 들어가려면 이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접종 완료 또는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11세 이하는 백신 패스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청소년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부작용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예 규제를 해버리는 건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학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든 경우인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1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원도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학습권 침해라는 말도 나옵니다.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는 누구나 쉽게 갈 수가 있는데 학원을 이제 어린 청소년들이 가는데 꼭 백신 패스가 있어야지만 학원 간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 전부 다 백신을 맞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하지만 최근 2주간 18세 미만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고 코로나19 발생률도 소아청소년이 성인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상황. 반면 12세에서 17세 백신 접종 완료율은 약 24%로 97%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체됐던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더 이상 백신 접종을 늦출 수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다음 주부터 2주를 학생 접종 기간으로 두고 찾아가는 백신 접종 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춘천시가 선언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이를 위한 1차 관문인 연구 용역의 실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의회는 춘천시가 이미 정책적 결정을 내린 뒤에 끼워 맞추기식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네, 특히 이미 지난 2019년 진행된 비슷한 연구 용역에서는 민간 회사 운영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된 적도 있다며 기우제식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오는 2023년 하반기까지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춘천시. 이를 위해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관련 연구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공영제 운영 방식과 운영 비용, 사업권 인수 방안들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이러한 계획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결과를 정해둔 용역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 건데 기존 협동조합 운영 방식의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버스 운영 체계에 대한 연구 용역이 이미 진행됐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더욱이 해당 연구 용역에선 공영제가 아닌 민간회사 운영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야당 시의원들은 춘천시가 공영제 실시라는 결과를 정해두고 기후제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용역 준공이 8월에 되죠. 1월에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 그럼 8월에 나오면은 다음 차기 정부에서 들어오면은 안 해도 그만이네요. 공영제 실행의 적기를 이미 놓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시내버스를 운영했던 운수업체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공영제를 실시했다면 노선권과 영업권 같은 무형 자산을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충남 당진시 역시 내년 공영제 실시를 앞두고 사업권 인수 비용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공영제 도입 방안 추진 일정에 보면 버스 사업권 양도 양수 이런 행정 절차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생각 고려 안 해도 될 시기가 2018년도 대동대학로에서 파산 직전이었어요. 완전 공영제를 꾸준히 요구했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시행 시점을 두고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기에 공영제 선언이 나오면서 시내버스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진 만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시행의 연속성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어떻게 바뀔지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 시내버스 문제는 30년 넘게 지금 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났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시장이 오더라도 다음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관계없이 정책 시행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춘천시의 내년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시내버스 공영제. 관련 연구 용역비 확보도 불투명해지면서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돌고 돌아온 시내버스 문제가 결국에는 공영제 안착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뼈아프게 들립니다. 앞으로 춘천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은 바다향기로의 복구 비용을 놓고 속초시와 호텔 롯데 측의 갈등이 법정으로 갈 전망입니다. 속초시는 호텔 롯데가 기부 체납한 바다향기로의 태풍 피해 복구 공사 비용 9억 3천만 원가량을 호텔 롯데 측에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롯데 측은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복구 비용 부담을 거절했는데요. 속초시는 기부 체납 이후 2년간 하자 보수 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약한 만큼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수출 증가율 전국 3위를 기록하며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올해 수출은 10월까지 2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3% 증가했는데요. 특히 진단키트를 포함한 의약품 수출이 73.8% 증가했고 화장품 수출도 191.8%로 크게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수출 목표액 25억 달러 역시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릉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 거점 도시 사업에 선정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중앙부처 간의 엇박자가 만들어 놓은 결과라는 지적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박건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강릉시가 관광 거점 도시로 지정된 건 지난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확산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강릉을 비롯해 경북 안동과 전주, 목포 등 모두 5곳을 선정했습니다. 관광거점 도시 사업에는 국비 500억 원과 지방비 500억 원 등 모두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예비 타당성 검토도 면제됐습니다.
하지만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지난 3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0개월 가까이 진행된 용역은 오는 20일 기재부의 최종 심의로 확정될 계획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와 기재부는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인프라 사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반면 문체부는 관광지 터치스크린 제작 등 관광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주간 부서인 문체부와 사업비 이제 자본 조달을 하는 기재부가 사전에 충분한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충분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정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업 기간도 연장될 수밖에 없는. 강릉시는 관광거점도시 사업 선정 후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해외 관광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한 게 고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적정성 재검토가 2중, 3중의 불필요한 심의라는 지적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처 내에서의 자율성이 일단 인정이 되어져야 뭐라도 제대로 할 수 있지.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옥상옥처럼 하나 더 만들어서 더블 체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모든 걸 다 더블 체크를 하게 되면 정책 자율성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기재부는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정 금액이 넘는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한 자체가 법에 따라 진행됐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강릉시는 기재부의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빠른 사업 추진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또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초 2024년에 완료하기로 했던 사업 기간을 202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구두 협의한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정보통신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가 닷새간 열립니다.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12월 10일까지 강원정보통신기술 슈퍼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강원 메타버스 산업협의회 출범식과 드론 실증 지원 사업 시연회 등이 펼쳐집니다. 춘천시는 8일 드론 택배와 스마트팜 드론, 재난 대응 드론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9일부터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출판 기념회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 후보자의 광고 출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됩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다르게 규정하는 제한,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와 전라북도, 제주도는 지난 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책에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강소권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정부 조직 운영과 강소권 지원 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삼척시가 관내 어린이집 45곳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방역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되는데요. 점검 사항은 비상 연락체계 구축과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출입 시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입니다. 제천 영월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위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 주민 설명회가 7일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환경 영향평가는 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향후 실시 설계에 반영해 환경 친화적인 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